자, 코스모 신소재 쪽의 부분 놓고 볼 거예요. 지금 이제 탈퇴가 돼서 삭제가 돼 버렸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의 진입이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무래도 뭐 진입 설정 범위가 표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여러분들께 오픈된 기준이 몇 시 정도 되나요? 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완벽하지는 않은데 17일부터 한번 볼게요. 17일부터 코스모 신소재가 17일, 20일이 되겠네. 20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월요일 날 기준에 98,700원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8,700원 그리고 99,100원 뭐 이렇게 포착이 되고, 이때 뭐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매매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변동성만 보고 개별 매매하시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코스모 신소재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4,100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99,100원. 이렇게 돼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가격대에서부터 변동성의 확장이 쫙쫙 나와줬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매매하셨던 분들 16%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코스모 신소재 16%. 그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은 99,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9시 반 기준점이라면은 98,700원. 예, 그 정도도 기준이 됩니다. 가온칩스는 이제 금산 선생님도 이번에 조금 너무 아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4월 1일 날 강연에 오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도 접속을 잘 못하세요. 사실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신 것 같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온칩스 매수해도 될까요 정도 되시면은 4월 1일 날 오히려 강연에서 교육받고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 위주에서 매매 기준 설정해서 들여다 보시고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삼알미님도 이제 월요일날 저가격에서부터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어찌됐든 이게 이제 월요일에 코스모 신소재고요. 일단 화요일의 기준에서도 코스모 신소재가 화요일날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제 화요일날 코스모 신소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잡아드렸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또 화요일날 좀 엄짠았던 거는 포스코 케미칼을 26만 원까지 우리가 따라붙었는데 25만 원부터 평단 25만 5천 원으로. 또 오늘 딱 평단 수준 조금 넘기고 뭐 요 정도? 개장주부터 강해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 결론은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이제 뭐 금양이 이날 난리가 난 거죠. 금양이 사마알루미늄도 전일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이제 금양의 기준이 돼요. 코스모 신소재하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98,700원 또 99,100원. 그 다음에 115,600원은 이제 화요일의 기준에, 또 금양은 54,300원에서 6만 얼마예요? 62,800원이 어제 고점이고, 오늘까지로 한다면은 뭐 63,700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기준에 거의 1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28,400원. 그러면 월요일 날 99,100원이고 우리가 방 안에서 또 매매 사인을 또 강력하게 장 마감 무렵에 3차례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2차례. 그때 평단이 한 10만 6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10만 6천 원이고 오늘 128,400원이면 20% 이상. 그리고 만약에 99,000원 종목 검색해서 발굴됐을 때,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발굴됐을 때 들어가셨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뭐 99,000원에서 10만 원 잡고 30%에 달하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요. 오늘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오늘도 나오긴 나와 있어요. 종목 검색해서 나오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미리 포착한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미리 포착하신 가격이 있으면 그거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미리 포착한 가격이 스몰캡에서는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5%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5%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고점을 찍은 것이 지금 25%예요. 뭐 상한가도 가겠네.
이거 뭐야? 어찌됐건 1조 미만은 지금 장에서는 나오더라도 개별 매매로 설정을 해드리고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10시 14분에 이렇게 12만 1,500원 그리고 8,400원까지 갔으니까 7,000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종목 검색에서 발굴된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진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11만 9,900원, 1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앞전에 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뭐 요 진입 요 관점에서의 코스모 신소재 부분 요 부분을 일단은 잠시만요. 이렇게 잘라야 되나요? 이렇게 잘라서 방송으로 좀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해서 이때 기준이 되겠네요. 요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차트 전체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얼마나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10시까지 기준이에요. 이거 없애버리면 이제 차트 표기가 안 되니까 제가 10시까지 해서 기준에서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편입이 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편입의 기준은 얼마였어요? 월요일 98,700원, 99,000원 또 장 막판에 106,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일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코스모 화학 쪽의 기준을 잡았는데 검색기를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라면은 충분하게 매매가 설정이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의 뭐 상한가 수준의 흐름 1조 이상짜리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권해드리는 그런 흐름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오늘까지의 또 변동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시가 11만 9,900원, 고가가 12만 1,500원. 아까 이제 검색기 그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부분도 그 기준. 그 신호도 계속 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정신없어서 등록 못하면 이용철 연구원이 여기 매수 매도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 화면에 매수 매도까지 같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하시기가 좀 편안한 기준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제 분봉이라는 걸 다 놓고 볼 텐데 오늘의 기준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또 편입할 수 있거든요. 신호는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꽤 많은 수식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일정 범위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진입의 기준이 나온다면은 우리도 이제 따라붙을 수 있을지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시까지의 기준이고요. 10시까지의 기준이고 이거를 1시까지 기준에서 보시면 종목이 안 나오네요. 아예.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1시 이후에 지금 1시 46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그 얘도 뭐 좀 잘라놓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 이상 잘라놓을까? 귀찮다. 얘는 뭐 자르기까지 뭐. 그래서 일단은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재진입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얘도 이제 뭐 일단은 잘라놔야겠다. 잘라놓고 재진입의 범위가 이제 요 위치니까 2,635원 뭐 재진입.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입은 그 앞에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져도 지금 10% 이상의 변동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고, 요거는 왜냐면은 이 시가총액이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이기 때문에 뭐 얘까지 이렇게 뭐 권해드린다라고 설정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캡처를 합니다. 하고 그 팍상지 TV의 방송에 가지고 나갈게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같이 뜨죠. 그냥 조일 알미늄. 사마알미늄도 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 전부 다 뭐 2차 전지 쪽에 다 엮어서의 흐름들이라서 최고점 3,070원까지 형성이 됐었네요. 그죠?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재진입입니다. 재진입이라는 거는 이미 진입을 한번 했었다. 여기서 탈퇴된 거니까 뭐 요 정도 자락에서 진입이 됐었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그 가격 대비해서 2,635원 대비해서 고점이 3,070원이니까 그것만 따져도 이제 뭐 10% 이상의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검색기 이제 뭐 이렇게 활용해서 대처하는 기준점 설정해 놓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지금이라도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 그걸 이제 교육용으로 설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조일 알미늄 빼놓고 얘도 13시 이후의 기준은 1시 걸로 잡아놓습니다. 1시 이후에는 이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도 1시 이후에는 조금 주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뭐 10시 걸로 계속 보실 수는 있겠지만 조일 알미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강세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연동되면서 끌고 가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일 알미늄 프로그램 아까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26만 주. 이것도 준 거 아닌가요? 50만 주대에서 어찌됐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부분이 이제 이탈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한 부분이 고점 대비 일단 3%면 일단은 이탈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따라붙었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차익 실현 충분히 다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뭐 1시 50분인데 1시간 30분 동안의 변동성을 주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만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죠. 자, 일단 보시면 이래요. 이걸 먼저 볼까요? 이걸로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3월 3일 같은 경우에 88,700원에 편입. 3월 3일 날 이날도 사실은 84,500원에 84,500원이든가 하여간에 그렇게 되고 3월 6일 날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10만 원 미만에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 이틀 만에 사실은 그 종목 검색기 표출되고 나서 등락률이 이틀 만에 한 20%대 우리는 아쉽게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10%도 채 안 돼요. 10% 수준 뭐 그 정도. 그리고 3월 20일 날 10만 5,700원, 10만 7천원이니까 한 10만 6,400원 정도 평균 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또 추가 편입, 차익 실현 뭐 이런 걸 쭉 설정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21일 날 오늘이 22일이고요. 10시 18분 그다음에 10시 44분 전량 차익 실현. 가장 큰 메릿이 코스모 신소재는 여타 2차 전지주들 대비해서 변동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터지기 시작한 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변동성의 확장이 잘 연출이 된 거죠. 순환성의 흐름에서.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 이제 22년도입니다. 이거는 22년도 8월 달에 우리가 7월 이후에 11월까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계속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형제 두 종목 다 좀 가져가면서 이제 수익 잡아내고 재편입하고. 그다음 마지막 자락에서는 아쉽게도 손절을 좀 했죠. 전체적인 2차 전지 고점 찍고 밀릴 때는. 그리고
3월 20일 날 AI 검색기 좋구나 하시고 이제 20일 날 99,100원, 또 98,700원. 그리고 21일 날 추가적으로 이게 20일이고요. 21일 날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종목 검색기에서 10만 원대 포착이 되고 또 변동성의 확장. 오늘도 또 포착이 되고 또 변동성의 확장.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이 어제까지의 기준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99,000원에 편입하셨다면 30%의 수익이 된 거죠. 128,400원. 그렇게 돼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전일 거래량 또 최근 거래량의 70%나 80%.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만 주 터졌단 말이에요. 300만 주에 70%면은 얼마? 200만 주만 터져도 되고 여기에 80%라고 해도 200만 주 수준이고 200만 주는 넘기고 강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70%만 형성이 돼도 변동성을 윗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제 욕심은 이러한 변동률 15%또 12% 수준 또 12% 수준 이게 계속 뭐 10% 이상 유지가 되려면 거래량 부분은 월등하게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모멘텀 차트 말고 거래대금 보시면은요. 요 정도 거래대금 가지고도 충분해요. 마감 때까지면은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좀 못 이날 대비해서 못 미친다 해도 주가가 평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충분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누적 수급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잡으면 매수 강도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서 안 돼서 이제 정례 기준 손절까지도 단행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수급 논리가 아니라 순매수 수급에서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뭐 이슈에 이제 2차전이 다 불거져 있는 거고 전체 추이 추세가 강세로 연출이 되면서의 강화. 그러니까 그 월봉까지는 뭐 들여다보기 편한데 주봉은 좀 애매하고요.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그 요 정도 범위 여기서부터 당겨야 되나? 2월, 3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일봉의 기준인데 거래대금 부분이 뭐 월등하다. 그리고 캔들에 대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도 굉장한 높이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캔들 부분에 설정 범위를 잡으면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일단은 맞죠. 이걸 보죠. 이걸 보고 2월 28일 날의 기준에 이미 77,400원에 그리고 종목 검색 매직 계산기 그리고 3월 3일 날 대박이었죠. 83,900원인데 좀 늦게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매번 그래요. 코스모 신소재는 좀 제가 늦게 들어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AI가 뽑아주면 매수하면 되는데 윤정두는 그러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들어갔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7만 원까지 결국은 또 올라와 주긴 했고 3월 7일 날 이날이 금요일이고 화요일 날 포스코 케미칼 37만 원, 27만 원. 그리고 이날 에코프로 BM이 히트했어요. 17만 5,400원에 고점을 찍고 17만 5천 원에서 계속 프로그램 잡아갈 때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게 16만 8,600원에 떴던 거죠. 에코프로 BM이 3월 6일 날 21만 7천 원을 찍어요. 21만 7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2만 4천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들 뭐 다 난리가 나 있을 때고 지금도 2차 전지가 난리가 나 있는 상태고. 뭐 코스모 신소재는 이때 대비해서 월등하게 좀 치고 올라왔는데 가장 세다라기보다는 순환성의 흐름이 더 크다. 이게 3월 3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춤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주춤하다가 3월 6일 이때 이제 뭐 표출되고 이날 14%, 13%, 14% 가까이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춤됐죠. 3월 6일 이후에 3월 20일 날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98,700원 그리고 99,100원 그리고 99,500원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진입 이후에 계속 매수 신호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고점에서 우리도 아쉽지만 차익 실현을 단행합니다. 고점 찍고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10만 5천 원 수준의 20일 날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되고요.
그리고 막판에 오히려 이제 다시 또 따라 붙죠. 10만 5천 원 수준. 거래대금, 프로그램 수급 전부 감안하고 그 프로그램 수급이 3월 20일 날 개장 초부터 이런 식으로 강도 있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오후장에 좀 프로그램 수급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수급이 개선되면 따라 붙는다. 그 기준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10만 5천 원의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혔다. 20일 날 월요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부분에 300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70%나 80%의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게 설정을 잡은 거죠. 잡아놓고 개장 초부터 들여다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이때도 조금 이제 늦게 뜨긴 했는데 15만 5,200원 그 다음에 금양은 54,300원. 근데 15만 5,200원 이때 뜨고 나서도 뭐 상당한 탄력을 또 받았죠. 그렇게 해서 12% 수준까지 움직임 나왔고 거기서 꺾일 때 이제 또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했고 아쉽지만 일단은 고점 대비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이렇게 월봉의 기준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 저 캔들 보세요. 지금 월봉 다시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월봉 보시면 이 캔들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미 이때 형성되어 있던 캔들은 3월 이게 6일입니다. 3월 6일인가요? 3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렸었고 그게 다 돌파가 됐고 이건 이제 일봉의 기준이고 일봉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일봉 같은 일봉 맞나요? 일봉 주봉 아니야? 잠시만요. 장학형 이 장학형이 여긴가요? 어마어마하네. 너무 먼 거 같은데 그러면 2월 7일인데 2월 7일 거 뺄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이게 3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3월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에다가 날짜를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작아서 안 보여 저게 언젠지. 그리고 이게 이제 3월 20일입니다. 장학형의 기준. 일봉 월봉 일봉 그렇게 돼 있고 일봉의 이제 상승률의 기준 장학 확인형까지. 확인형이 뜰 때 거래량이 터지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확인형.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까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1분봉이고 일주 월봉의 일봉이고 월봉을 맨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이건 뭐예요? 주봉? 주봉이고 그다음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샛별형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어제 샛별형 잡아드린 게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래서 갭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라서 밑으로 정리를 요걸 여러분들께도 이제 교육용으로 다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주봉 그리고 땡겨서 놓고 보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3만 원의 기준을 설정합니다라고 주봉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캔들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당겨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봉 샛별형의 요 기준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갭에 대해서 이렇게 13만 원까지 결국은 솔직히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소름 돋는 흐름이 나온 거죠. 소름 돋는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갭에 대한 설정을 잡아놓고 21일 날의 기준인데 이게 20일인가요? 20일이고 21일 날의 기준. 21일 날 거를 잠시만요. 제가 하나 더 잘라놓은 게 있는데 같이 보시죠. 21일 21일 다른 데다 놨나? 아 여기 있구나. 이건 것 같은데 그죠? 21일 날 이렇게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게 오늘 결국은 안 지켜진 게 있어요. 좀 잊어버릴까봐 얘기하는데 폴더 정리해달라고 그랬어요. 야간 근무자가 못하면 심야 근무자 시켜주고
심야 근무자가 까먹으면 아침 근무자가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폴더 정리 안 해주시면 안 돼. 예전에 다 했던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기준에서 캔들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요 기준에서 그게 하루 만에 다시 돌파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 교육, 뭐 수급 교육, 갭에 대한 교육, 13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움직여주고 결국은 또 13만 원까지 올라와주고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 자 하나씩 놓고 보자고요. 그 프로그램 쪽이 분봉에서 놓고 보시면 너무 프로그램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우 지겨워하실 수 있는데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2차 전지가 다 좋아요. 얘가 순환성으로 흘러가요. 얘도 이슈가 있어요. 대박 났어요. 다 좋은데 주가 들어올릴 때 막말로 얘가 들어올릴 때 뭐예요? 이 8만 원까지 들어올릴 때 8만 주까지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면 12시 1분 12시 1분까지 들어올릴 때 그때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들어올려진 거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들어올려져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들어올리나? 누군가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이 외국인들 위주의 수급이 많다라는 거죠. 그 12시 1분 그죠? 이때 기준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힌 거예요. 여기 8만 주 이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당겨진 거다. 4만 주 뭐 이렇게 형성돼 있다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요 앞에 그 쭉쭉쭉 올라올 때도 10시 15분 보시면 10시 15분에도 수급이 들어와 있을 거야 아마. 안 들어오고 지가 어떻게 올라가 막말로. 근데 너무 보여지게 흐름인데 어제 금양이 초대박이었다는 거죠. 어제 금양이 수급이 쫙쫙 들어오면서 흐름이에요. 이거 지금 3만 주대에서 5만 주까지 2만 주 정도 팍 들어오니까 여기서 쭉 당겨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의 논리 부분에 연동돼 있는 폭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의 거래가 이제 동시효과도 실리긴 했는데 변동성 확장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에서 확장 부분인 거고 여기까지도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따라 붙습니다. 왜 못 따라 붙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라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꺾이면서 이제 밀려 내려갔거든요. 8만 주 정도 들어왔던 물량이 지금 뭐 4만 주 때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결론은 3만 주 때까지 아마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2만 주 3만 주 수준까지 줄어들었었네요. 잠시만요. 일자별 시간 다시 보시면 3만 주까지 줄어들었었네요. 그죠? 그 3만 주까지 줄었던 게 이게 공격적으로 다시 살아나 준다면 그럼 그때 돼서 따라붙자 이거야. 그 LNF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LNF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떻게 됐었어요? LNF가 LNF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 쪽이 더 유입되면 그때 기준에서 좀 더 들여다보는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1시 이후에 지금 뭐 2시가 넘었지만은 1시 이후에 종목 검색계에서 탁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코스모 신소재가. 그러니까 저거를 갈등을 하고 저걸 고민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걸 갈등하고 저걸 고민을 하자. 뭔 소리냐면은 저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차피 우리가 저 등락률에서는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준은 뭐 저기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시가총액 2위잖아요. 그럼 저 거래대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저 거래대금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코스모 신소재의 기준이에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를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는데 왜 자꾸 사고 팔고를 시켜가지고 수익률의 극대화가 안 되고 정신만 사납고 이렇게 힘겹게 하느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막말로 여러분들을 상대로 히트를 치기보다는 안정성을 더 가져가겠다 이거야. 여차하면 빠지고 나가겠다 이거야.
그게 잘못됐냐 이거지. 안정성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재진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재진입의 기준에 어떻게 할 거냐? 재진입할 거냐? 프로그램 쪽이 3만 주에서 14,000주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고, 거래량의 부분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을 충족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300만 주는 아닌데 거래 대금에서는 충족이 되죠. 200만 주는 넘기잖아, 마감 때까지. 그죠? 그렇게 돼서 이 흐름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바닥 대비 얼마나 움직였니? 라고 설정을 했을 때 1.2%예요. 1.2% 기준인데, 그러면 돌릴 때 2시 뭐 혹은 그 앞전의 흐름에서 수급이 언제부터 개선이 된 거니? 라고 했을 때 1시 2시 넘어서부터 한번 보시죠. 쭉 보시면 3만 주까지 위태로 왔다가 3만 1,000주까지 돼 있다가 점진적으로 조금 들어왔어요. 1시 이후에 계속 들어오고 결국은 수급 논리의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수급에서 좀 들어와 있더라. 수급 논리에서. 그러면 뭐 요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보면 되죠. 어떻게? 어차피 분할 매수 2번 들어가고 코스모 화학을 갖고 있는데 화학하고 뭐 병행을 하셔도 되고 압축을 하셔서 화학을 잘라내고 얘로 오셔도 되는데 병행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신규 종목이 우리가 뭐 월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될 만큼의 흐름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아름아름 좀 더 잡아가면서 흐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 수급이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123,500원이면 2,400원 해주면 126,000원 정도가 거래량 없이 움직여도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공간이 되죠. 이 공간. 그리고 지금은 프로그램 수급이 어찌됐건 바닥에서 유입이 일부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고점에서 따지면 프로그램은 나갔다. 절반이 나갔다. 8만 주까지 들어오던 물량이 절반이 나가서 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점 대비 2.8% 빠진 거 아니냐. 여기를 저점 편입으로 들어가기는 버겁다. 좀 더 들여다보자. 오케이.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거래가 터질 만큼 터져 있으니 이게 이제 11만 주 뭐 그렇게 되는데 10만 주라고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10만 주. 그리고 10만 주에 70% 7만 주. 그리고 지금은 마감 무렵이니까 이제 5만 주, 7만 주에 또 70% 5만 주 수준. 요 정도만 성정이 돼도 된다. 근데 이제 5MA, 20MA 거래량만 가지고도 문제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는 실릴 건 다 실렸다. 거래 실릴 건 다 실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일부 매도가 나와서 밀린 것도 있지만 힘없이 질질질질 밀려졌어요. 근데 더 이상의 매물의 압박을 받지 않고 차분차분 조곤조곤 돌려주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12만 6천 원까지 돌려질 때 그 흐름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혹은 프로그램 쪽이 완벽하게 조금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2시가 지금 넘은 상태인데 어지간하면 뭐 문자 안 보내는 위치인데 시간이 진짜 거래가 이렇게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져준다면 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의 흐름도 뭐 추세에 따라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에는 그럼 12만 6천 원을 넘길 때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더 유입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라면 가격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지금 4만 5천 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인데 이게 뭐 오히려 더 막 터져서 들어와요. 5만 주, 6만 주. 그러면 가격 무시하고 눌려져 있을 때 이왕이면 한 호가라도 저점에서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재편입, 추가 편입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버나잇을 하는 쪽으로 보고 가져가는 거죠. 비중은요. 비중은 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자고요.
그 비중은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도 있으니, 예? 변동성이 이제 원체 지금 확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자. 뭐 막 어마어마하게 물량 들어가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5% 전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중의 기준에서는 이제 요자락에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거래 터지고 신호 자체도 나와 있는, 아까 신호가 어디서 나왔어요? 11만 9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 수준에서 요 거래가 딱 터질 때 여기서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저 신호가 나올 때 편입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의 신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윤정도가 수십 가지 패턴을 넣어놓고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진행을 했으니까 신호가 나왔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돼도 여기서 따라붙는 거예요. 12시에. 시간도 나쁘지 않고. 실패가 돼도 거래가 터졌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지는 관점에서는 요거는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여긴 중립. 여긴 뭐 차익실현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중립이죠. 변동폭 박스가 제한적이니까. 또 프로그램 수급이 일단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꺾이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하자. 고점 대비 1에서 1.5% 그리고 3% 밀리면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 요때 내려올 때마다 꽁꽁꽁, 꽁꽁꽁, 꽁꽁꽁 여기까지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재편입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단계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계속 손절의 범위입니다. 사실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14만 6천 원을 시원하게 좀 아름아름하게 움직이더라도 넘겨주든가 14만 6천 원까지 아름아름 뭐 돌려서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서 5만 주, 6만 주, 7만 주 이렇게 형성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든가. 그러면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망하다가 내일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내일 기준을 잡니다. 더 높은 가격은 좀 부담되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부담되죠. 부담되긴 하는데 어차피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심지어는 뭐 에코프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응? 뭐 하이닉스 좋습니다. 이쪽 거 해놓고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의 기준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월봉의 그럼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월봉 기준에 여러분들께 코스모 신소재 보여드렸던 월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요 갭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땡겨서 잡아드렸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갭이었거든요. 딱 티가 나죠. 하얀 색깔. 요 갭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잡은 거고,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은 거고, 그거를 조금 제한적으로 갭에 대한 기준점을 잡았을 때가 1차 기준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요 높이만큼만 들여다보자라고 설정을 한 게 요 위치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훌쩍 뛰어넘은 거고, 거래량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준 거고,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네요. 들어오면서의 흐름인데 들어오고 눌리고 뭐 이런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자락에 이제 이런 갭을 설정 범위를 좀 잡았던 거죠. 요 갭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1차적으로 이게 도달이 된 거야. 대박이죠. 그때 당시엔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그리고 2차 목표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대략 4만 5천 원 기준이니까 11만 7천 원, 1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넘겼어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퍼센테이지의 설정 범위까지 우리는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죠. 퍼센테이지. 대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잡으면 31,000원에서 4만 계산기를 때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랄만한 가격을 따져보자고요. 76426 마이너스 그냥 대략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준 안 잡고 나누기 31450 해주면 143%거든요. 그러면 7만 뭐 6,400원 곱하기 143%였네. 140%라고 합시다. 어이구 수급 쭉쭉 들어오면서 움직이네. 해주면 18만원까지 목표 주가 나와요. 18만원까지. 18만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농담이 아니라. 퍼센테이지의 등락률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가 18만원까지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의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는 설정 범위, 그리고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개별 매매 라이브 방송에서는 보시고 계시니까 하셔도 되고, 뭐 12만 6천 원 기준 잡아놨는데 프로그램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면 뭐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캔들이 밋밋하게 형성되면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요 기준이 이제 상승 이때 확인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폭등이 연출이 된 거죠. 요 가운데 우리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얼마? 18만 원. 18만 원. 뭐가? 목표가. 목표 주가. 농담이 아니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탄력이 현재 위치에서. 목표 18만 원. 원까지 쓸까요? 원까지 쓰고, 이걸 뭐 장난치려고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또 매매 사인까지 또 설정을 잡아야 되는 그 시점에,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변동이 좀 확대돼 있으니까 5,500원까지네요. 그래서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먼저 지금 올려드릴게요. 48,000주, 뭐 5만 주 넘기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뭐 5,000주 만주 한 방에도 때리니까 흥분하시지 마시고, 뭐 여기서부터 지금 뭐 폭등 나와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좀 보시고, 22일자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방은 제가 이렇게 제가 올릴게요. 나머지도 이렇게 하고, 일반 방도 그냥 뿌려주셔도 됩니다. 일반 방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부분도 그렇게 해서 주봉도 이제 만들어서 또 드릴 거예요. 조일 알루미늄 별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48,000주.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는 또 주봉의 기준대로의 흐름이 있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준이 돼 있잖아요. 주봉의 기준에 원래 이 그림 아닙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 또 확대돼서 더더욱 커진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1월부터의 주봉이거든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남들이 볼 때는 뭐 지금 갖고 나가면 야, 뭐 다 오른 걸 왜 주냐 하는데, 우리는 이 캡처된 이 화면이 없었다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지. 이 캡처된 화면이 없었다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믿어? 뻥쟁이라고 그러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7,100원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 107,000 이게 얼마예요 정확히? 107,200원. 그리고
10만 5,600원, 10만 560원, 10만 560원, 10만 560원 그게 뭐예요? 10만 500원이. 저 몸통의 절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갭에 대한 기준,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요 밑바닥의 기준, 7만 원에 대한 1차적인.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의미가 이제 없어진 거죠.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월등히 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이제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하나 형성이 돼 있었고, 그 차트만 놓고 볼 때는 야 이거 뭐 말도 안 돼라는 생각까지도 가지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진짜의 편입 단가의 기준이 된 거죠. 주봉장에 오버슈팅이 있었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주봉 1차의 주봉의 기준, 1차의 주봉의 기준. 아홉 번째 방은 왜 안 뿌리시나요? 아홉 번째 방. 그 다음에 2차의 주봉의 기준은 뭐냐면, 갭에 대한 그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인데,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자락에서 13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이제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18만 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뭐 더 높아졌지 뭐. 응?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의 흐름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그 흐름이 다시 밑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요렇게만 잘라내면 48,000주 나쁘지 않아요. 계속 더 들어와야죠. 요 갭입니다. 요 갭 지금. 그러니까 1차적인 요 갭의 기준이 1차적인 부분에서는 전부 다 도달이 됐어요. 그잖아요. 그럼 2차적인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여기인데, 이 위치도 지금 다 도달이 돼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3만 원을 목표주가로 잡아드렸는데 그 수준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똑같아요. 9만 원 수준에서부터 5만 원까지. 그러면은 4만 원 올라온 거니까 대략 13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4만 원에서 9만 원이 5만 원에서 9만 원 되니까 80%? 80% 수준이잖아요. 그럼 9만 원에 80%, 9만 원 곱하기 180% 해주면 16만 원입니다. 아까는 18만 원이 목표 주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6만 원. 목표. 주봉의 목표는 얼마? 16만 원. 목표. 주가까지 쓰긴 그러니까 16만 원. 16만 원 이렇게. 만 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한 그 기준점들을 설정을 잡아놓고 대처를 하시면, 이게 오늘 그랬다면 정신 나갔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이걸 그대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리고,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게. 주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 여러분들이 보신 일봉. 똑같이 일봉을 또 똑같이 들여다보고 잘라보자는 거예요. 일봉 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장학형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장학 확인형이 될 수 있다. 거래는 저렇게 많이 터져주면 되겠다. 거래 터졌죠. 더 터져 오늘 또.
거래 대금이 충분해요. 그래서 결론은 2월부터 일봉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당겨서 보는데 상당하죠. 2월 여기서부터 당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굳이 2월 16일부터 당기지 말고 2월 28일부터 당기셔도 돼요. 종목 검색기 그 가격 표출돼 있는 그 가격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화살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기존에 그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당겨도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그냥 당기세요. 예. 그게 화살표가 이쁘겠네. 결론은 장악 확인형 기준에 그러면서 또 갭이 나와요. 또 갭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장악 확인형의 기준을 이렇게 놓고 본 거고, 그죠? 캔들 패턴이든 이런 부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고. 5만 주 계속 뭐 들어오겠다는 얘긴데 이쯤에서 문자가 한 통 쏘죠 뭐. 좀 아쉽지만 예? 이왕이면은 어제 갖고 있었을 걸, 이왕이면은 어제 팔았으면 오늘 개장초부터 좀 들여다볼 걸. 근데 이 개장초에 이 녀석 LG화학이 더 그냥 탄력을 받고 움직이니까 아쉽게도 더 탄력을 받고 코스모화학이 움직이니까 좀 아쉬웠는데 일단 확대도 되고 압축해도 되고 그 뭐 얘기 꺼내자마자 또 주가가 토도독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12만 5천 원에 코스모 신소재 신규 엔드 추가 엔드 재편입 2.5%.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거래가 더 수반돼 있으니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14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간단하게 먼저 이것만 먼저 발송을 할게요. 5천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냥 유지되면서의 흐름이죠. 그러면 뭐 14만 5천원 미만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요 기준에 종목 그 검색기에서는 13시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코스모 신소재가 재차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만큼 뭐 한옥가라도 밑에서 사면 좋죠. 14만 9천 원, 12만 4,700원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600원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500원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한옥가라도 밑에서 일단 문자 발송합니다. 발송을 하고 오버나이트 하는 걸로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장악형의 기준과 하락장악형도 있었어요. 그죠? 하락장악형을 이제 절반을 돌리는 흐름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잡힐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락장악형이었습니다라고. 그리고 갭에 대한 그 설정 범위가 여기서 갭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예를 들어서 요자락의 위치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범위가 갭의 목표 주가가 됩니다. 11만 5천 원에서부터 기준 잡으면 얼마가 되나요? 2만 5천 3만 원 기준 잡아야 되나요? 모르겠다.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목표 주가는 뭐 14만 원, 14만 원까지 설정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좀 더 터지는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이렇게 일본까지 굉장히 길게 녹화됐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떴습니다, 뜨고 있습니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지금 뭐 2월 28일, 3월 3일, 3월 6일,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0, 21, 22 3거래일 연속 뭐 최고 히트 종목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 가입하셨다가 월요일 날부터 스타트 하시고 월요일 날 코스모 신소재 종목 검색해서 뜬 거 올려드리고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렸는데 이탈하신 분은 못 사셨겠죠. 그게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응? 가입하실 정도였으면 윤정도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매매 기준도 설정을 잡아주셔야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매 기준이 뭐 나쁘지도 않았고 많지도 않고 뭐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게 너무나. 코스모 신소재 PPT 좀 묶어 주시고요. 제가 그 전일 PPT 하나 빠진 거하고 오늘 거하고 다시 한번 컨텐츠 방에 9장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10분이 다시 신청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또 한 분 누가 하셨던 거죠. VVIP 회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그 VVIP 회원님들이 능동적이시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운백탱자 선생님께서 그래서 일단은 다른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전화 법인폰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백탱자 선생님까지 해서 이제 10분이 신청하셨고 5분까지는 여유가 될 거예요. 20석짜리의 행사장 기준에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시간은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 행사는 일단 1시부터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1시 정도 모이실 수 있다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12시부터 모이시면 이제 간단한 티타임 왜냐면 식사를 내버리면 졸려서 뭐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전화 주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정연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특전은 교육이 이제 기준이 거고 종목 검색기 부분을 뭐 교육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종목 검색기를 1개월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열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PC 버전하고 이 PC 버전 여기는 이제 매수, 매도, 진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띵동 소리가 나요. 그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라고 그랬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진짜 미친 듯이 터지는 이런 장에 거래대금이 15조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장에 하루 1조 6천억씩 터지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 하루에 거래대금 1조씩 터지는 포스코 케미칼,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양, 에코프로 이런 종목을 다 뿌리치고 그냥 거래도 없는 소형 잡주에서 흐름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안 되겠죠. 윤정도는 카나리아 바이오 싫어요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계의 윤정도 AI 윤정도는 카나리아 바이오 재진입 진입 플레이를 지금 눌러서 진입으로 나오는 거고 재진입이잖아요 지금.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16%에서부터 움직였나요?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야.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윤정도 매매 사인 필요 없이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고 오늘 하루 종일 기준에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종목 편입 기준이 5%에서부터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까지 교육받기는 그렇다. 교육 받아가면서 가기는 그렇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 3월 교육 종목 3월 달에만 그리고 1조 미만짜리는 솔직히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지금 장에 15조씩 거래 터지는데 왜 얘네들이면 된 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또 나중에 돼서 가격 올라가고 나서 나 옛날 가격으로 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우리 박세영재 TV 13시에 방송 진행되잖아요. 그죠? 13시 방송 진행되는 것도 오픈해드려야죠.
어디다 놓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해서 월화 23시가 빠지니까 그 자리에 13시 기준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매수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나마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하시고, 비중이 버겁다 하시면 코스모화학 오늘 들어간 거 딱 수수료 빠지지만 수수료 빠지고 편입 기준, 그리고 LG화학도 문자를 추가적으로 내보냅니다. 뭐 오늘 현대차도 대박, 하이닉스도 대박,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다 대박. 변동성은 이들에 좀 못 미치지만 가지고 오면서의 수익 범위는 대박. 땡큐. 오케이.